네, 직설시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서가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폭염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네. 와, 정말 덥습니다. 정말. 네, 덥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 혁신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읽어들 보셨죠?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정두원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주어가 빠진 게 아니라 서술어가 빠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늘 보던 문장들이고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당원 당규 전문에 보면 다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현학적이고 뭐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 위원장께서 교수시라 그랬나? 서가번 전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는 국민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체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말 그대로 민심 거부 혁신 선언이고 국민 무시 혁신 선언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요? 예. 완전히 이 건전 보수로 가겠다는 또 이 정통 보수로서의 이 책무나 사명감은 애시당초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 테러조차도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 배수진을 친 그 혁신선언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 성립되는 게 혁신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성 내지 성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혁신인데. 말씀 그대로죠. 혁신이라는 게 이제 뭔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이 부족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고쳐보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그 원하는 것들이 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국민 다수의 뜻을 모아서 그런 그 선언들을 하는 건데. 아니 이제 그런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끼리만 가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반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추상적이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의 권위주의 그 권력자한테 줄을 서가지고 그냥 거수기 노릇했던 그런 구체적인 거를 반성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 그냥 넘어갔더라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럼 반성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 같은데 일절 없다면서요? 뭐 탄핵 얘기는 뭐 잠깐 한 단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유석춘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차마 그 얘기는 담을 수가 없었는지 빼버렸더라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서가번 전 의원님. 실제로 이 친박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태극기 세력 겁나 그거 그 사람들마저 등 돌려버리면 저 당이 무슨 존재가 어디 누가 저 당을 지지를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다른 아무런 이유도 논거도 근거 없죠.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친박과 친박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 그 세력들. 그러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버티기잖아요. 버티기죠. 마지막 지지 세력. 몽진입니다. 몽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일어났던 촛불 민심은 이제 왜 그게 폭발했냐면 70년대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제 지도자 행태와 지금 이제 21세기 사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그 사고방식과 이제 충돌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70년대 그 사고방식을 뭐 보존한다 그럴까? 그걸 옹호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말씀 잘하시는 저도 한번 복귀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행이라는 단어도 참 되게 점잖은 단어였다 싶을 정도로 시처 부적응이 아니라 시처 역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되돌아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70년대로 돌아갔었죠. 세계적 그런 거는 완전히 따로 가버리는. 네. 70년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청와대 유신. 예, 영부인 대행할 때에 유신 정권에서 그 영부인 대행할 때에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정신 지체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딱 멈춰버린. 그리고 우리나라는 착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게 예. 박정희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독재일 뿐이죠. 독재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박정희는 독재가 참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독재 저항했던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통 보수 야당은 끝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독재에서 싸우기 위해서 보수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정희가 보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죠. 그거 독재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지금 박정희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단 자체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지금 혁신위원회가 신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건국절 인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강조하고 서민 중심 경제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건국절 인정하는 게 또 들어가 있고 신보수주의가 절대 아니다 이런 진단이십니까? 아니 이제 건국절까지 얘기하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네. 일단 서민 중심 경제 가지고 뭐 결국 논란을 벌이다가 또 사퇴까지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아마 그 서민특위 위원장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도대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지. 서민 정당이 아니고 어떻게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앉았으니 참 난센스도 그런 난센스가 없는 거죠. 부자 정당 선언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런 거죠. 서민 경제, 서민자를 싫어하는 이 정당, 그다음에 그분이 또 혁신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걸 논란을 벌이다 사퇴까지 했는데 그 서민이란 딱 그 한자를 가지고 시장 경제를 부정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퇴까지 할 정도면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늘 국민들이 늘 걱정하고 조롱했던 그 부자 정당의 모습들이 그 안에서 지금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의 보수당의 지도자였던 카메론이 수상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뭐랬냐면 나는 토니 블레어의 난 적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근로자,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겠다. 뭐 과감하게 변신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캐머런 보수당이었고, 여기는 노동당이었고. 보수당이에요. 그 당이 이상한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보수든 그냥 보수든 뭔가 지금 그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학자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신보수라고 말은 거창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건국절 우리 논란 벌일 것 없이 임시정부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조차도 독립절이 있지. 독립기념일이 있지. 사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취임한 날이 건국절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있으면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가치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보수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신보수주의가 아니고 신구구주의로 가겠다. 이 선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선언에 대한 더 이상의 세세한 진단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신보수주의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면서 보수파 통합으로 가겠다 이런 구상 아니었습니까? 바른정당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연말 되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크로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정도원 전 의원님 지지율이 바뀐 적도 있고요.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자릿수 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지방 선거를 지나고 나서야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네. 합쳐지기가 힘들죠. 저렇게 그래요. 서로 사고 방식들이 다르니까. 그래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바른정당이 이제 이번에 휴가철을 맞아서 이제 전국 돌면서 보니까 뭐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 다 또 전면에 내걸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그죠? 이거 어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이런 어떤 기색이 역력하던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재선 일단 현역 프리미엄을 믿고 가는데 예. 정당으로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당 이름으로 나가서 되겠느냐?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할 정도로 지금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낮은 거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주 단순한 개선법인데 만약에 그 두 당이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후보를 내면 네. 이길 가능성은 훨씬 더 희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통합해서 후보 내도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한마디로 또 이렇게 일축을 하시면 우리 서가본 장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는데 지금 오늘 아까 다시 혁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결국 저분들의 이 그 진단과 전망은 결국 그 지자체 선거 앞두고 우리가 눈덩이 굴릴 때 왜 연탄 넣어서 처음에 코아를 만들지 않습니까? 많이 해본 그럼요. 경험난 것도 예, 그 코아를 지난번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25% 우리는 이거라도 우리 호주머니에 넣고 가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소화적인 그런 그 발상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야당의 더군다나 이 보수 정당의 원하는 모습들은 그런 이 작은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기왕에 야당이 됐으면 국정의 한 당사자로서 충분하게 자기 역할이 있다고 보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는 보여주라는 건데. 그거는 안 내놓고 지금 떡만 갖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주물럭거리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합친들 애시당초 합쳐 지지를 않는다고 보고요. 예. 또 합쳐진들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오늘 나온 보도로 보면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정책연대 얘기가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네. 뭐 의원들이 뭐 공부 모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뭐 100대 과제 내고 다 정부 운영 기본 계획 또 국정 운영 계획 다 내고 하는데. 그러면 야당도 각 이슈별로 또 각 정책 사안들별로 예. 서로 연대할 것들은 연대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해서 안들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정책 토론하고 정책 논쟁 벌이고 경쟁 벌이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정당들에 대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자꾸 만나다 보면 스파크 튀는 법이라고. 예.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더 큰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는 궁금증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올드보이들이 지금 하도 상황이 답답하니까 국민 시선을 좀 다시 한번 끌어볼까 이제 뭐 이렇게 몸부림 쳐보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진단하세요? 이미 국민들은 이제 그 올드보이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어요. 잠깐만 안철수 전 대표도 올드보이 이제 들어가는 올드보이로 들어가죠. 역시 가차 없으시네. 네. 아니 그거를 여기서 맨날 얘기해봐야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알아요. 국민들은 제가 물어보면 이미 이제 관심들은 다 벗어났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 저는 그래도 질문은 드릴게요. 근데 대답을 이미 저는 알아. 자 뭐냐면 정두원 전 의원께서 바로 이 직설 코너에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종쳤다라고 이제 딱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근데 8월 27일 날 전당대회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것도 그래요. 그분은 항상 뭐가
결단을 못 내려요. 뭐가 질질 끌다가 뭐 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되겠어요. 상황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맨날 뭐 좌고 우면하면서. 아니 그거 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원외진과 그 지역 위원장들의 어떤 충원으로 서명까지 받아서 출마해 주십시오면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면 그냥 받아 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도 한두 번 봤으니까 이제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서가분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고민스럽죠. 그래요. 근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고민에 일단이라도 준비를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공석에. 사과하러 나왔지만은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했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라도 했으면 지금 정 의원님처럼 이런 말씀 안 드렸을 거라 생각을 드는데 네. 어쨌든 고민은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는 출마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거의 단언을 단언을 했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박 대표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신뢰를 옛날 같이 안 타는 거예요. 또 지방선거에 또 이 전남도지사를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누가 박지원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전정배 대표와 은근히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저런 호남에서의 정치적 구도판을 짜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좀 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모색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금 계속 이것 왔다 갔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역학구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고민이 그래서 또 더 많겠죠. 그 서가번 전 의원은 지역구가 전남 순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 도지사로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 호남 지지도가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한 60% 나오는데 그럼 뭐 결과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대략 난감한 질문을 그런 정도원 전 의원께서 질문이네요. 한마디로 받아주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도원 전 의원께 이건 그 시나리오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다시 대표가 됐다고 쳐요. 그래도 종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된다 한들 국민의당은 뭐 전혀 뭐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짧고 굵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직설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수고하셨고요. 네, 정도원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수기 노릇했던 그런 구체적인 거를 반성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럼 반성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 같은데 일절 없다면서요. 뭐 탄핵 얘기는 뭐 잠깐 한 단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유석춘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차마 그 얘기는 담을 수가 없었는지 빼버렸더라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서가번 전 의원님. 실제로 이 친박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태극기 세력 겁나 그 사람들마저 등 돌려버리면 저 당이 무슨 존재가 어디 누가 저 당을 지지를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다른 아무런 이유도 논거도 근거 없죠.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친박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 그 세력들. 그러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버티기잖아요. 버티기죠. 마지막 지지 세력. 몽진입니다. 몽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일어났던 촛불 민심은 이제 왜 그게 폭발했냐면 70년대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제 지도자 행태와 지금 이제 21세기 사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그 사고방식과 이제 충돌한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예. 아직도 70년대 그 사고방식을 뭐 보존한다 그럴까? 그걸 옹호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말씀 잘하시는 저도 한번 복기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행이라는 단어도 참 되게 점잖은 단어였다 싶을 정도로 시처 부적응이 아니라 시처 역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되돌아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70년대로 돌아갔었죠. 세계적 그런 거는 완전히 따로 가버리는. 네. 70년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청와대 유신. 예, 영부인 대행할 때에 유신 정권에서 영부인 대행할 때에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정신 지체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딱 멈춰버린. 그리고 우리나라는 착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게 박정희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언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요? 완전히 이 건전 보수로 가겠다는 또 이 정통 보수로서의 이 책무나 사명감은 애시당초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 테러조차도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 배수진을 친 그 혁신선언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 성립되는 게 혁신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성 내지 성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혁신인데. 말씀 그대로죠. 혁신이라는 게 이제 뭔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이 부족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고쳐보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그 원하는 것들이 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국민 다수의 뜻을 모아서 그런 그 선언들을 하는 건데. 아니 이제 그런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끼리만 가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반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추상적이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의 권위주의 그 권력자한테 줄을 서가지고 그냥. 네, 직설지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서가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폭염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네. 와, 정말 덥습니다. 정말. 네, 덥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 혁신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읽어들 보셨죠?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정두원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주어가 빠진 게 아니라 서술어가 빠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늘 보던 문장들이고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당원 당규 전문에 보면 다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현학적이고 뭐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 위원장께서 교수시라고 그랬나? 서가번 전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는 국민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체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말 그대로 민심 거부 혁신 선언이고 국민 무시 혁신이에요. 근데 박정희는 독재일 뿐이죠. 독재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박정희는 독재가 참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독재 저항했던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통 보수 야당은 끝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독재에서 싸우기 위해서 보수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정희가 보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죠. 그거 독재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지금 박정희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단 자체가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지금 혁신위원회가 신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건국절 인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강조하고 서민 중심 경제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건국절 인정하는 게 또 들어가 있고 신보수주의가 절대 아니다 이런 진단이십니까?
아니 이제 건국절까지 얘기하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네. 일단 서민 중심 경제 가지고 뭐 결국 논란을 벌이다가 또 사퇴까지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아마 그 서민특위 위원장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도대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지. 서민 정당이 아니고 어떻게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앉았으니 참 난센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럼 반성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 같은데 일절 없다면서요. 뭐 탄핵 얘기는 뭐 잠깐 한 단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유석춘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차마 그 얘기는 담을 수가 없었는지 빼버렸더라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서가본 전 의원님. 실제로 이 친박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태극기 세력 그 겁난 그거 그 사람들마저 등 돌려버리면 저 당이 무슨 존재가 어디 누가 저 당을 지지를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다른 아무런 이유도 논거도 근거 없죠.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친박과 친박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이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 그 세력들. 그러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버티기잖아요. 버티기죠. 마지막 지지 세력. 몽진입니다. 몽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일어났던 촛불 민심은 이제 왜 그게 폭발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통 보수 야당은 끝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독재에서 싸우기 위해서 보수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정희가 보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죠. 그거 독재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지금 박정희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단 자체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지금 혁신위원회가 신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건국절 인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강조하고 서민 중심 경제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건국절 인정하는 게 또 들어가 있고 신보수주의가 절대 아니다 이런 진단이십니까? 아니 이제 건국절까지 얘기하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일단 서민 중심 경제 가지고 뭐 결국 논란을 벌이다가 또 사퇴까지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아마 그 서민특위 위원장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도대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지. 서민 정당이 아니고 어떻게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앉았으니 참 난센스도 그런 난센스가 없는 거죠. 부자 정당 선언한 거죠.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런 거죠. 서민 경제, 서민자를 싫어하는 이 정당. 그다음에 그분이 또 혁신위원으로 들어와. 그래요? 완전히 이 그 건전 보수로 가겠다는 또 이 정통 보수로서의 이 책무나 사명감은 애시당초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 테러조차도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 배수진을 친 그 혁신선언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 성립되는 게 혁신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성 내지 성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혁신인데. 말씀 그대로죠. 혁신이라는 게 이제 뭔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이 부족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고쳐보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그 원하는 것들이 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그 국민 다수의 뜻을 모아서 그런 그 선언들을 하는 건데. 아니 이제 그런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끼리만 가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반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추상적이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의 권위주의 그 권력자한테 줄을 서가지고 그냥 거수기 노릇했던 그런 구체적인 거를 반성을 하지 않고 두루뭉실 그냥 넘어갔더라고.
네, 직설시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서가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폭염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네. 와, 정말 덥습니다. 정말. 네, 덥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 혁신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읽어들 보셨죠?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정두원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주어가 빠진 게 아니라 서술어가 빠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늘 보던 문장들이고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당원 당규 전문에 보면 다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현학적이고 뭐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 위원장께서 교수시라 그랬나? 서가번 전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는 국민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체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말 그대로 민심 거부 혁신 선언이고 국민 무시 혁신 선언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70년대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제 지도자 행태와 지금 이제 21세기 사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그 사고방식과 이제 충돌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70년대 그 사고방식을 뭐 보존한다 그럴까? 그걸 옹호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말씀 잘하시는 저도 한번 복기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행이라는 단어도 참 되게 점잖은 단어였다 싶을 정도로 시처 부적응이 아니라 시처 역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되돌아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70년대로 돌아갔었죠. 세계적 그런 거는 완전히 따로 가버리는. 70년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청와대 유신. 영부인 대행할 때에 유신 정권에서 영부인 대행할 때에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정신 지체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딱 멈춰버린. 그리고 우리나라는 착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게 박정희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독재일 뿐이죠. 독재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박정희는 독재가 아니다. 참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독재 저항했던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